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코스닥 시장 급등 추가 방향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장 자체가 모든 악재가 이제 한꺼번에 터진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엄청나게 좀 많이 시장에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을 시켰죠. 투자 심리를 위축을 시키니 결국에는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매도를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그래서 시장 자체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출현이 되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당장 시장이 망할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좀 심리 자체를 위축시켰죠. 그래서 결국 투매를 계속 만들면서 시장을 좀 약하게 만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패닉셀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대략적인 부분에서 조금 해결의 실마리를 좀 찾으면서 시장이 반등을 했고요.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해소가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여하튼 조금의 실마리가 좀 풀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펄어비스브, LNF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핫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섹터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상위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야 시장이 이제 발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누누이 계속 얘기해드렸지만 시장이 이제 박스권을 완전하게 이탈을 하면서 패닉셀이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는 이제 저점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진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만 제가 놓고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좀 보시면 윤곽을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시장 자체가 패닉셀로 넘어가지는 않겠구나 라고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용거래 융자거든요. 근데 신용거래 융자인데 보시면 이제 신용거래 융자가 지금 그러니까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유가 시장이 1001조 13조였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10조였습니다. 참고로 그 신용거래 융자는 이틀 정도 이제 지나고 나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제자가 이제 나온 거죠. 근데 보시면 이제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장이 단기적으로 이제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신용으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반대 매매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9월 20 정확히 28일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잘 정점을 찍었었던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 25조 5천억까지 갔었던 9월 9일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이제 꺾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온 거죠. 어차피 신용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금이란 걸 계속적으로 투입을 해서 유지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지를 못하고 이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일부 개인들에 대한 매도가 청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신용 거래 자체가 줄어들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용 거래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누가 샀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급 자체를 보시면 특히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다. 네. 자, 보시면 코스닥이잖아요. 코스닥 시장인데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한 4천억 정도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이제 올라오니까 홀딱 팔았죠. 이제 코스피 자체는 개인이 5천억을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1천억을 매도를 했지만 기관 쪽에서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다. 특히나 금융투자 투신권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차피 신용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증시 자금이 줄어드는데 신용 거래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데, 보시면 지금 이제 10월 6일부로 예탁금이 70조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 예탁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 결국 신용 거래도 신용 관련된 부분도 늘어났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탁금이 줄어드는데 신용이 그러니까 늘어났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고 자연스럽게 신용 관련된 부분도 늘어났다. 근데 최근에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신용 관련된 부분의 매도세가 한꺼번에 많이 출현이 됐고 많이 빠져나갔다. 근데도 예탁금이 늘어났다 라는 거는 이제 저점 매수를 노리고 투자를 한 투자자들이 많아진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시장에 투자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뭐 대세 하락으로 간다, 뭐 지금부터 뭐 2000포인트까지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보다는 단기적인 이벤트가 한꺼번에 많이 출현이 돼서 결과적으로 그 부분의 노이즈가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성적이지 못한 그런 매도세가 한꺼번에 출현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목들 한번 볼게요. 종목들을 보시면 참고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좋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코스닥 시장이 많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먼저 펄어비스 보시면 뭐 시장이 뭐 약세 흐름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되레 이제 우상향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LNF 또 역시나 이제 우상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해 공매도에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인버스까지 주식 뭐 선물로 매도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죠. 반도체 쪽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쪽보다 최근에 바이오 쪽에 패닉셀이 나오면서 공통적으로 이 바이오 쪽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신용으로 많이 매수를 했지만 신용을 많이 못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쪽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 쪽에서는 제일 이제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뭐 2% 반등 나왔고, 헬스케어도 0.5% 상승을 하긴 했지만 뭐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다. 그리고 또 이 머크사가 아시다시피 이제 경구용 치료제를 11월에 FDA 승인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뭐 백신 관련된 종목들과 더불어서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까지 이제 싸그리 다 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 머크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완전 그 부작용이 심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우리나라 이 바이오 쪽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이 강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코스닥 시장에 대한 매기가 컸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많이 컸던 종목들을 이제 올리기 위해서 상승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이 2차전지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도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좀 많이 흔들어 놓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역시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을 하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부터 차익 매물을 실현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모습을 보였지만, 외국인과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끌어올려 놓는 그런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종목마다는 좀 틀리지만 그래도 저점에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상승을 했다. 그래서 낙폭이 컸을 때는 낙폭이 많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하는데, 주도주가 다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주도주가 좀 힘을 못 받으면 다른 쪽으로 매기가 좀 몰릴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2차전지 쪽은 이제는 좀 슬슬 좀 매도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F도 역시나 우상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 힘이 좀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2차전지 쪽도 슬슬 좀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펄어비스나 이 게임주 쪽 있죠. 게임주 쪽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제 위메이드가 미르4에 NFT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접목을 시켜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이제 이 코인 쪽 관련된 부분이 본격적으로 돈이 되는 쪽으로 투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게임빌 얘기해드렸고, 네오이지 얘기해드렸고, 근데 전반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 이 2차전지 쪽이 좀 수그러들면서 어떻게 보면 게임 엔터 쪽으로 많이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그대로 갈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어찌됐든 이제 그런 쪽으로 돈이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 이 백신 쪽, 어차피 백신은 계속 맞을 거긴 한데 이제 치료제가 얼마만큼 빨리 나오는지가 관건이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백신으로 차단을 했으면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백신 관련주들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델타 변이, 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치료제 쪽까지 연결이 됐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바이오 쪽은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에 대한 여부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신약을 만들고 있는지 안 만들고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쪽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실적이 조금만 부진하더라도 예상 컨센을 맞추지 못한다라고 해도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이 된다. 근데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를 안 만들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레키노라주라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었죠. 이제 그 영향력이 제약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전문가스러운 견해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은 머크사가 조금 유리한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좀 잔잔바리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외국 쪽에 제약사들의 이 임상이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하락은 좀 진정을 시켰다. 근데 이제 V자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또 여기에서 신용 미수에 대한 부분들이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예탁금이 늘어나고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좀 악재라고 했었던 뭐 중국의 전력 생산 관련 중단, 그리고 이제 헝다그룹, 그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해결에 대한 빌미를 보이면 주가는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건 재미로 하나 만들어 봤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성철 스님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우리 동학 개미 투자자분들이 원체 잘 모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주식 어록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원래는 걱정하지 말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에 빗대어서 제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주식에 걱정 마라. 걱정할 거면 투자 두 가지만 걱정해라. 수익 나는 회사인가 손실 나는 회사인가. 수익 나는 회사면 걱정 말고 손실 회사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성장성이 있는지 성장성이 없는지. 성장성이 없다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관리 종목이 될 건가 관리 종목이 안 될 건가. 관리 종목이 된다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테마가 될 건가 아니면 상장 폐지가 될 건가. 테마가 된다면 상승으로 연결돼서 상승할 테니 걱정 말고, 상장 폐지가 된다면 상장 폐지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무슨 투자가 대수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그 기업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 목표를 2년, 3년간 두고 투자를 하는 거는 지금 거의 이제 스쳐 지나가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마인드를 좀 잘 잡으시고, 어떻게 보면 이 하락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고, 또 기회를 잘 살리면 다시 찬스를 잡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내가 이제 어떤 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조금 틀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또 틀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유 있게 좀 보시고 여유 있게 될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